그냥 무조건 착각을 찾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를 찾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찍어야죠. 그래서 찍다가 틀린 거죠. 이런 식입니다, 항상. 네,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S 아나운서 차일이고요. 옆에는 이민섭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모셨거든요. 인사 좀 해주세요. KNS에서 수능 영어 담당하고 있는 이민섭입니다. 방송을 좀 많이 하셨다고. TVN에서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라고. 80일만? 그게 가능해요? 800일 정도 해야죠. 좋습니다. 다행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수험생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예비 고1, 고2, 고3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수능 트렌드를 짚어보고 지금까지의 킬러 문항 트렌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영어 요즘 트렌드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올해가 이제 벌써 절대평가 6년 차고요. 등급만 표시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상대평가 과목에 비해서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작년부터 EBS 직접 연계가 폐지되고 가지고 1등급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89점, 88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공포스러운 게, 이게 절대평가에서는 89점을 맞아버리면 80점하고 똑같은 취급받고 79점 맞으면 70점하고 똑같은 취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고, 그래서 킬러 문항 몇 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킬러 문항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킬러 문항은 이제 전통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빈칸 추론이고요. 최근에 핫한 것이 순서 배열하고 특히 문장 삽입입니다. 그래서 최근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칸 추론을 위협하는 킬러 문제 1, 2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극과 극입니다. 킬러 문항일수록 아주 정교하게 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5출십이 걸려가지고 이의제기 되고 많이 난리 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확실하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주어지는 문장을 먼저 읽으면 절대 안 된다. 먼저 읽으면 혼란만 오고 오히려 낚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답이 2번이었어요. 보통 3번, 4번, 5번에 나오기 때문에 1, 2번은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많이 틀렸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20초 컷입니다. This interaction. 이러한 상호작용. 앞에 상호작용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위에 제시문을 보면 interact with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두 줄도 안 읽어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제시문을 읽어버리면 상호작용이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참 까다로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연습이 제대로 되면 어지간한 뭐 준 킬러 문제보다도 오히려 진정한 킬러 문제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더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문장 삽입보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좀 빈칸 추론이 그렇죠.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꼽히잖아요. 요새 좀 바뀐 트렌드가 있나요? 빈칸 추론이야말로 패러프레이즈에 있는 부분에서만 출제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5출십이 걸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으냐?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자리에 그 단어를 비유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말장난을 친다든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오답률이 높아져서 진정한 킬러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말로는 애들이 말장난을 잘 치고 자기도 잘 알아듣잖아요. 이 영어라는 이유만으로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설마 수능시험에서 말장난을 치겠어 했는데, 그 말장난 친 바로 그 단어를 물어보는 거죠. 또 패러프레이즈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뭐냐면 또 쉬운 단어입니다, 역시. 그래서 어카운트 같은 단어가 계좌, 계산, 이유, 설명 이런 뜻까지 다 알잖아요, 애들이. 그게 2020년도 오답률 1위를 차지했어요. 빈칸 추론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성이라는 뜻이었어요. 앞에 어부를 붙여서 어부 어카운트 하면은 중요한이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근데 웬만한 어휘집에도 중요성이라는 뜻은 또 안 나와요. 쉬운 단어의 역습이라고 전 부르는데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단어로 장난치진 않아요. 어려운 단어로 장난치면 역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5출십이 걸려요. 고등학교 단어로 내야 되는데 토플 단어 같은 거로 내버리면 밑에 반드시 각주를 달아주게 돼 있거든요. 각주를 달 필요가 없는 쉬운 단어, 심지어 중학생도 알 법한 단어를 가지고 잘 모르는 뜻을 내는 거죠. 뒤통수 치는 단어들을 보고 계신데, 커버 같은 경우에도 덥게 이렇게 쓰다가 고도하다.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알았다라고 착각하기 되게 쉽게 했네요. 특히 게임 같은 단어는 실제로 수능에서 5번이 나왔어요. 사냥감이라는 뜻으로. 근데 그 문맥을 보고 아는 거죠. 조금 막막해져요. 단어집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킬러 문항의 단어들은 한 6번째, 7번째 나올 법한 의미들이니까 어디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사실은 혼자 하는데 한계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을 학원 수업에서 많이 알려주죠. 저는 예전에 영어 신문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가 상대평가 때는 다다익선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라서 영어 신문까지는 저는 투머치라고 봅니다. 지금은 9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빈칸까지 확인해봤는데 킬러 문항에 생각할 때 또 다른 유형, 좀 꼼꼼히 봐야 할 유형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또 쉬운 단어의 역습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수능 39번인 3점짜리 고배점입니다. 물론 오답률 높았고요. 4번 문장에 이런 게 나와요. Such an illusion이라고. 그러한 착각. 답이 4번이겠거니라고 이제 제시문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착각이란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take란 그 쉬운 단어가 여기서 착각하다거든요.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결국은 찍죠. 근데 4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take A for B를 물어본 거였어요. take라는 그 단어 끝 자체에 mistake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A를 B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착각을 찾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냄새가 나는 단어를 찾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찍어야죠. 그래서 찍다가 틀린 거죠. 이런 식입니다, 항상. 단어 공부에 좀 집중을 하되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공부하는 그렇죠. 그 연습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그 밖에 혹시 킬러 문항을 준비해야 될 때 포인트로 짚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빈칸 추론, 삽입, 순서인데 가장 중요한 건 패러프레이즈를 그냥 저는 변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성질이 이제 자꾸 변화를 시키잖아요.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무조건 단어를 외운다, 풀어보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문제를 풀고 버린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문제를 다다익선을 많이 풀 것이 아니라 기출 킬러 문제에 딱 한정을 해가지고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 세 가지만 해도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형에 관계없이 수능에 나오는 하나의 그 지문 그걸 유기적으로 읽으면서 자꾸 표현을 바꾸니까 아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수집한다고 할까? 킬러 문제는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방학 동안에 이제 킬러 문항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변화법, 패러프레이즈 이것이 전부 탄탄한 기본 어휘가 돼 있지 않으면 다 공허한 말이거든요. 그런 기본 실력이 없이는 읽히지도 않으니까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방학 동안에 구문과 어휘를 아주 탄탄하게 하되 패러프레이즈에 신경 쓰면서 하나의 지문을 읽어나갈 때 문장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나왔느냐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연관성을 신경 쓰는 거죠. 또 영어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니까 방학 동안에 너무 욕심내진 말고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6년이 됐는데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보다는 매년 6월, 9월, 11월 세 번의 평가원에 출제한 시험 최근 6년 동안의 기출문제 3, 6, 18, 18회니까 18회 동안 나와 있는 킬러 문제 있잖아요. 이제 한 번 나올 때마다 8문제씩 나오니까 꽤 되거든요. 전부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보통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틀렸든 맞았든 모든 문장들을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바뀌는지 패러프레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3단계로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패러프레이즈 연습이 아주 훌륭하게 되고 수능의 코드에 딱 자기가 이제 맞출 수 있게 되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8개 모의평가를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당 킬러 문항은 8개 쓰니까 144문제만 여러분 한번 꼼꼼히 봐보시면 네. 방학 때 미션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